사업 120시간 매출 손실이죠 3,500억 원. 현대자동차 노사가 드디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법도 바뀌지 않은 정년 연장, 그 이후에 임금 원칙까지 미리 정해버렸거든요. 이 선례가 다른 대기업 협상판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4개월 만에 꺾인 소비자 심리지수 얘기를 하고요.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소식까지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이번 주 울산 공장에서 1박 2일 밤샘 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11일 만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금입니다.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에 자사주 15주, 복지 포인트 5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여름 휴가비 20만 원 인상도 들어갔습니다. 성과금은 기본급의 400%에 1,270만 원을 더해 지급합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간 효과 600만 원까지 합치면요. 1인당 총 인상 효과가 약 4,084만 원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얼마를 올렸느냐에 따라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의 임금 교섭 기준선이 정해지거든요. 이 구조가 수십 년째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신규 채용도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총 500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울산 공장 생산직 평균 연령이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신규 채용 규모를 단체 협약에 명시한 건 세대 교체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500명이 고령화되는 생산 현장의 인력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규모인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즉시 적용하기로 했고요. 현행 임금 피크제를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면요. 61세부터 63세까지는 기존 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64세에는 동결하고 65세에만 10%를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합의가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짚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민간기업 노사가 정년 연장 이후에 임금 원칙까지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사실상 입법보다 노사 합의가 먼저 움직인 사례입니다.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이 합의를 참조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 논의가 국회뿐 아니라 각 기업 협상 테이블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상여금 800% 인상 요구는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단체 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요. 파업의 대가도 짚어봐야 합니다. 올해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춘 시간이 총 120시간입니다. 이달 21일에는 2016년 이후 첫 전면 파업까지 강행했고요. 약 5만 5,2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차가 하루 평균 생산하는 국내 물량의 약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회사가 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걸어놨던 약 2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있었는데요. 가압류 10건과 함께 전부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철회는 신뢰 회복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다만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이 사실상 면제된 셈이어서요. 향후 다른 사업장의 파업 비용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은 31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됩니다. 작년에도 잠정 합의가 한 번 부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부결될 경우 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다시 열리게 됩니다. 현대차 노사 합의가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요. 다음 소식은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4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심리지수 CCSI가 104.5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5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다가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이 지수는 한국은행이 매달 전국 약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현재 경기, 생활 형편, 소비 지출 계획, 물가 전망 등을 물어서 산출하는데요. 100 이상이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104.5니까 아직 낙관 영역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게 꺾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승하던 흐름이 꺾이면 소비자들의 지출 계획도 함께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게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원인으로 국내 증시 조정과 누적된 물가 상승을 꼽았습니다. 8월 초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했던 구간이 있었고요. 이후 반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등 변동폭이 컸습니다.
이런 시장 불안정은 직접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전파됩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5포인트 떨어진 79를 기록했고요. 현재 가계저축지수도 3포인트 하락한 94였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 79는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저축지수에서는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도 포함되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내 저축이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5로 2포인트 내렸습니다.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발표로 집값 상승 기대가 살짝 꺾인 건데요. 지난달에는 이 지수가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127까지 갔었습니다. 125는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하는 박용민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증시 조정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경로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기본 시각입니다. 다만 이 발언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해서요. 실제 데이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취업 기회 전망 지수가 3포인트 하락한 86을 기록한 건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고요. 특히 40세 미만에서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젊은 층이 일자리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는 건요. 앞으로의 소비 여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 2.7%, 3년과 5년 후 모두 2.6%로 전월과 동일합니다. 물가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음 확인 변수는 9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계속되느냐, 안정을 찾느냐에 따라 추가 하락과 반등이 갈릴 겁니다. 마지막 소식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이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6명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무료 수술을 지원한 건데요. 경기도 부천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아이들을 위문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한 건 한두 해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구세군과 함께 이 사업을 운영해왔고요. 15년간 총 113명의 어린이에게 수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매년 평균 7에서 8명의 아이가 이 사업 덕분에 생명을 이어간 셈입니다. 캄보디아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서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도 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소식이 경제브리핑에서 의미가 있는 건요.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이 대부분 1, 2년 진행하다가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바뀌거나 실적 압박이 커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 중 하나가 사회공헌 예산이잖아요. 15년간 끊기지 않고 같은 사업을 이어왔다는 건요. 조직 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KB금융이 후원하는 피겨 국가대표 신지아 선수도 함께했고요.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인형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대차 노사는 111일 만에 정년 연장 원칙까지 포함한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아직 법도 바뀌지 않은 정년 연장의 임금 체계를 노사가 먼저 설계했다는 점에서요. 이 합의는 대기업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선례입니다. 둘째, 소비자 심리지수는 증시 조정과 물가 부담 영향으로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아직 낙관 영역이지만 방향 전환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취업 전망 악화는 따로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KB국민은행은 15년째 캄보디아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현대차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될지 아니면 작년처럼 부결돼 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갈지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